55분이요. 아,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평소 실력보다 시험 성적이 낮게 나오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이 시험에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 실력은 주관적이고 시험은 객관적이라서 당연한 것이다. 시험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연구 결과인데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른 느낌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나서 주의 집중력이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게 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고양이가 2마리 보입니다. 어느 쪽 고양이가 귀엽죠? 예.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아, 근데 가끔 오른쪽이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일본 사람이 연구한 건데요. 이런 겁니다. 이 두뇌의 여러 가지 원리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에게 귀엽다라는 감정이 있죠. 큐트 이미지. 예, 귀엽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사진을 계속 보게 해요. 한쪽 그룹은. 예, 그러니까 주로 새끼동물들은 귀여운 감정을 유발합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귀여운 감정으로 상대방의 공격성을 무마시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새끼동물을 계속 귀여운 감정을 계속 느끼게 합니다. 이쪽 그룹. 이쪽 그룹은 별 감정이 안 일어나. 다 컸어.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고 나서 이제 간단하죠. 감정이죠, 감정. 그죠? 이쪽은 계속 귀엽다. 이쪽은 뭐 무덤덤. 그런 다음에 동일한 과제를 줍니다. 근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바늘의 실기계처럼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를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잘 보세요. 베이비 애니멀, 귀여운 동물을 본 그룹은 보기 전과 후에 집중력이 2배 이상 좋아졌죠. 다른 그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귀여워져야 됩니다. 아, 엄마를 보니까 귀여워. 그럼 아이가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그건 오해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집중력을요, 의지, 목표를 정하고 막 도전하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집중력은요, 좋은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바탕으로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반대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사이언스지에 실린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실험 참가자들, 대학생들을 모아놓고요. 일단 편하게 여러분 지금부터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의 평소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적을 다 이제 기록해놔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갑자기 상황을 확 급 반전시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장난 아니거든요. 이번 시험 결과는 첫 번째 장학금 지급 기준이 되고요. 성적을 공개해서 만약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혹시 좀 들으셨습니까? 저 중학교 때 많이 들었는데 너 평균 깎아먹으면 가만 안 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적 공개하고 책임을 추구하겠다.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영상 촬영하고 채점은 교수가 한다. 잔뜩 긴장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요즘은 이제 실험 심리학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실험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 그룹, 자, 이쪽 그룹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긴장되시죠, 이제. 좀 도와주세요. 긴장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긴장된 마음을 글로 한번 써보세요. 이런 기회를 줬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긴장되시죠? 그럼 계속 긴장하세요. 그렇게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볼까요? 글로 쓴 그룹은요, 비슷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5%가 성적이 향상됐습니다. 근데 그냥 바로 시험 본 그룹이 있죠. 글로 쓰지 않고 그 그룹은 성적이 12%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험, 성적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뭐냐? 시험 성적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평소 실력과 상관없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 없다? 매우 강력한 변수가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실제로 공부 못하는 아이 엄마 아빠 유전자 탓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칼럼 제목이 이런데 기사를 보니까요, 유전자가 되게 중요하다네. 보세요. 실제로 여러 가지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학업 성취도의 3~4% 정도면 큰 평가죠. 그리고 여기 또 뒤에 보면 11%나 13%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작은 성취도의 차이를 보여요. 작은 성취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요게 문제죠. 초등학교 1학년 때 3~4%면 작은 차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민한 대한민국 엄마들한테 그 작은 차이인가요? 신경 쓰이는 차이죠. 그래서 이거예요.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성적이 낮을 수 있죠. 근데 그때부터 얘는 이제 험난한 길을 가야 돼. 야, 너 이 성적으로 밥이 넘어가냐?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뭘까요? 아이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는 시험을 잘 봤어. 아, 칭찬 샤워를 해주네?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꽤 되죠. 자, 대만의 장춘행 교수가 연구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쌍둥이를 키워요. 쌍둥이를 키우는데,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이 공부를 더 잘하거든? 근데 시험만 보면 결과가 역전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유전자 분석을 합니다. BCT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입 수능이에요. BCT 응시자들을 가지고 779명 DNA를 분석해서요, 결국 실제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발견했어요. 그걸 우리가 콤투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콤투 유전자의 종류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사형, 싸움쟁이형, 중간형, 걱정쟁이형. 요 정도 비율이래요. 50, 40, 10. 근데 놀랍게도요, 전사형이, 싸움쟁이형이 걱정쟁이형보다 4배 빠르게 도파민을 분해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긴장은 돼도 금방 안정이 되는 거죠. 근데 걱정쟁이형은 뭘까요? 긴장이 되면 그게 계속 그 상태 지속이 되는 거야. 근데요, 실제로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요, 걱정쟁이형이 평소 언어 능력이나 기억력이나 사고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해. 근데 시험 보면 시험 점수가 안 나와. 왜? 긴장 때문에. 자, 실제로요, 심경 메모하기,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이언스의 연구 결과입니다. 심경 메모하기를 했더니 긴장도가 6.2%, 6.9% 완화됐다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요, 최근에 일리노이 대학에서 연구해 보니까 누군가가 진심으로 격려해줘, 응원 메시지를 보내줘. 긴장도가 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뇌가요,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뇌와 포유류의 뇌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느낄 때 뭐냐면, 생각이 잘 정리가 돼. 의욕이 생기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뭡니까? 그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지금은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 그래서 사람 비교는 많죠. 근데 최근 연구 결과는 뭐냐면요, 특정한 한 사람의 상태가요, 성공적일 때가 있고 실패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밝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대뇌피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생각이 깊어지고 의욕이 생기고 판단력이 뭘까요? 잘 발휘가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움직일 때가 또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때. 뭘까? 짜증나는 거지. 누가 건드려봐. 가만두나.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한 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보세요. 현행 교육체계의 비극은 교육이라는 미명화가 이루어지는 일의 상당수가, 이게 하위 경도입니다. 하위 경도를 자극하며 따라서 상위 인지 기능, 이게 여기에 공부한 게 저장돼 있거든요. 이게 작동이 안 돼. 상위 인지 기능 작동과 효과적인 학습을 방해한다. 이게 현재 교육의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가 있는데요, 엔진은 고성능이야. 근데 망가졌어. 이런 상태가 있고요. 엔진이 튜닝이 잘 돼가지고요, 쌩쌩 달릴 때가 있죠. 이거는요, IQ의 차이를 쉽게 뛰어넘습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할 때 상위회로 가 작동하고 있어. 그럼 뭘까요? 공부가 순조로운 거지. 차가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요,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공부할 때마다 뭘까요? 하위 경로가 작동을 해. 그럼 뭘까?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나가. 소음만 심하고 매연만 잔뜩 나오고 이런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전기를 만든, 혹시 가끔 여러분들 그 한강 인도교 위에 자살하겠다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을 지금 대처하는 방법이 이 책 때문에 바뀌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파괴적인 뱀의 뇌, 뱀의 뇌가 이제 이쪽입니다, 이쪽. 뱀의 뇌가 활동을 하면 다른 뇌는 작동을 멈춘다. 상대가 뱀의 뇌 상태에 있으면 설득되지 않는다. 토끼의 뇌나 사람의 뇌 상태로 올라올 수 있어야지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제가 그런 이제 자살 시도하는 사람을 상대합니다. 예전 방식이 뭐였냐면요, 딱 올라가서 너 빨리 내려와. 너 그럼 죽어 임마 너. 너 자식 생각해야지. 너 인생이 아깝지 않아? 이렇게 뭘까요? 설득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뱀의 뇌가 작동되는 상태예요.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 그러니까 너무 아무런 사고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미래도 암담하고 희망도 없어 보이니까 결국 죽겠다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일말에 뭘까요? 생명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제
뛰어내기 직전인데 그 사람한테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까요? 아니면 마음이 바뀔까요? 더 강해지죠.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같이 눈물을 흘려요. 올라가서. 예?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고요. 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작전이 바뀝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뱀의 뇌를 뭘까요? 예, 힘을 쫙 빼는 거야. 공감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사람의 뇌가 작동대로 하면은요, 이 사람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 얘기를 다 들어주는 과정에서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를 머릿속에서 서서히 찾기 시작합니다. 왜? 그 살아야 될 이유는 여기 저장돼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이 시험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 성적을 가지고요, 우리가 많은 걸 결정을 하죠. 그러면 그때 아이 뇌를 뱀의 뇌를 만들까요? 사람 뇌를 만들까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안타깝게도요, 수능형 인간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수능형 인간. 긴장하지 않아요. 예.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요, 자기 실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재수학을 원장할 때, 이 수능형 인간들, 근데 전반적으로 걔들은 싸가지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정말 착한 아이들 있죠. 실력도 있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 순간적인 긴장을 못 이겨내요. 그럼 좌절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답을 하셨는데,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준비를 철저하지 않아서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시험은 주관적이고, 실력은 객관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관식 글을 답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을 볼 때 긴장을 한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 실제로 이럴 수 있죠. 그 다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긴장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준비가 철저하면 긴장이 덜 되는데 요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준비를 열심히 하면 긴장이 덜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유전적으로 뭘까요? 긴장하는 스타일이거든? 한계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출제 의도.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면서 출제의 의도에 맞추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온다. 따라서 결국 객관식 문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수를 자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사람들마다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근자감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늘 실력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바로 시험을 보고 나서 쫄딱 망한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준비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근데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되게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그런 결과가 나오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시험 부담이 큰 과목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메타인지를 제대로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평소 실력이 시험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어야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 공부하면 딱 자기 실력만큼 시험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밀려쓰기 오타 등 이러한 자잘한 실수도 또한 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도 실력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쩔 수 없는 긴장 때문에 실수한 아이는 어떤 심정일까요? 죽고 싶지 않을까요? 실수도 실력이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아이에게는 실수가 아니거든요. 왜? 지금 쭉 살펴봤죠. 뇌 상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결과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걱정쟁이 형들이 있죠. 유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또 그걸 꼭 검사를 하셔야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이가 평소에 좀 긴장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정말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요, 이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서 누군가는 옆에서 위로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실수도 실력이다. 이러는 순간 그 아이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공부를 영원히 안 하게 될 것 같아. 왜? 나름대로 노력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긴장도 힘들었죠. 실수했죠. 근데 실수에 대한 가혹한 뭘까요? 책임 추궁이 있어. 이런 경험이 쌓이면 공부라는 일을 이 아이는 머릿속에 어떻게 등록할까요? 야, 네 인생에도 공부는 지워버려! 삭제! 그래야지만 너 오래 살 수 있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런 적 없으세요? 시험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근데 공부한 기억이 나. 그 책 몇 쪽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 이런 적 있으시죠? 그래서 안타깝게 틀렸어.
근데 집에 가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 이런 적 없으세요? 네, 왜 그럴까요? 집에 갈 때는 이미 포기한 상태에서 마음이 편해졌거든. 네?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 네. 자, 여러분들 갑자기 긴장이 되면 어떤 방향이 나타나죠? 생각이 짧아지죠. 그죠? 뇌가 피가 갑자기 뭘까요? 여러분들 그 승질을 욱하는 것도요,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네? 원래 다 승질이 그래.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다 죽는 거고요. 네? 아, 내가 지금 욱한다. 이 얘기는 피가, 뇌의 피가요. 뭘까요? 한쪽으로 쏠린 거예요. 네? 한쪽으로 쏠린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생각을 하면 돼요. 생각을 하는 순간 되뇌피질적으로 피가 올라가거든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조금만 연습하면 되거든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당사자가 느끼는 긴장감과 다른 사람이 느끼는 긴장감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재수학원 원장할 때요, 수능이 임박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긴장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드리려고, 수능날 아침에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격려가 되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그러려면 이제 도대체 아이들한테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수능을 경험한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혹시 너희들 지난번 수능 보러 갈 때, 분명히 뭔가 멘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부모가. 집에서 아이하고 이별을 하던, 고사장의 아이를 보낼 때든. 그래서 혹시 엄마 아빠한테 들은 얘기 중에서, 시험 볼 때 크게 힘이 된 얘기가 있냐?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인상을 다 찌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니, 왜 그래? 니도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대. 예.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아빠가 최선을 다하면 돼.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선을 다 못하면 어떡하지? 엄마가 화이팅 했는데, 화이팅 못하면 어떡하지? 예. 최악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악의 얘기. 그 아이는 울더라고요, 갑자기. 그 엄마 그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 엄마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예?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심정이 너무 안타까워요. 지나친 강박이거든요. 그리고 강박은 개인의 교양 문제일까요? 아니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시험 결과도 중요하지만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험 보는다고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 정도 얘기 있잖아요. 그 정도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가 힘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안타까운 게 엄마들의 감정이 더 강해요, 지금. 예. 그래서 감정과 정보로 아이를 키우면 최악이거든요. 여러분들 감정이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수백조 시장인 거 아십니까? 수백조의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산후조리원부터 그 감정이 뭘까요? 뭔가 끊임없이 소비를 자극하죠. 여러분들 감정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감정 따로 있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진짜 감정이 있죠. 여러분들 진심. 아이를 믿고 싶을까요? 성적을 믿고 싶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되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정말로 대한민국 엄마들 그 착각이 있거든요. 내 감정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있죠. 이거 빨리 깨야 돼요. 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공감하는 사람이 옆에 필요한 겁니다. 애가 긴장을 해. 야, 너무 긴장하지 마.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 긴장이 되는데. 예? 그리고 그게 의지로 통제가 되지 않는데. 예.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너무 소중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이가 게임을 하면 너무 즐거운 표정을 짓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냥 즐거울 것 같다고 좀 공감을 좀 해주세요. 정말 재밌는 거구나. 신나는 거구나. 공감이 되면, 그래서 제가 실제로요, 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소중한 상담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자,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마음 편하게 평소 실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죠. 그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충분히 공부를 즐기고 실력을 쌓아서 천천히 해결해도 되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자신감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저거 빨리 고쳐야 된다. 이렇게 가면서 아이하고 또 실갱이를 하게 되면 아이는 저도 속상하거든요. 야단치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이들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스스로 실수를 깨달으면 당연히 고치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도 분명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실수거든요. 아니 이게 왜 더하기를 빼기로 봐.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 이 말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시험에 긴장도가 높은 아이들 있죠. 그리고 같이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거. 예. 절대 실수도 실력이다 말은 오늘부터 뭘까요? 예.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서 지우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네. 결심하셨죠? 네. 믿어도 되죠? 네. 정말 잔인한 얘기입니다, 그거. 잔인한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필요한 학습량의 변화, 어떤 경우가 정상일까요? 한번 잘 볼까요?